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한 클래스 2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시작을 해보기 전에 2부를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2부에서도 윤겸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또 알려드리고 갈게요.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을 해주시면 링크가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윤겸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3월달 그리고 4월달 합산 수익률이 무려 320%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힘든 장임에도 불구하고 내 계좌만큼은 좀 빨간불을 켜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톡방 안에 계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률 올리고 계시거든요. 종목에 대한 신호는 오직 톡방에서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입장을 하셔서 한번 내일장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월장에서도 정말 많은 종목들 신호 주신다고 하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한번 진행을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또 하나둘씩 체크를 해보면서 내일 또 들어가면 좋을지 아니면은 어떻게 앞으로 장을 대응을 해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세아텍 올라와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면전 가능성에 오늘을 또 농기계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아세아텍도 강세를 같이 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종가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네, 아세아텍 오늘 20% 넘게 급등세 가져갔습니다. 20.63% 오름세 기록을 하면서 오늘 4,000원 선 위로 올라와주는 모습을 기록을 했네요. 4,005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아세아텍부터 한번 확인을 해주실까요, 정모님? 네. 아세아텍은 그 코스닥에 상장된 농기계 기구를 이제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네. 근데도 전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면전으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 곡물가가 이제 상승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제 전면전에 시작되면 이제 곡물가가 오르는데 네네. 여기는 농기계 관련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그 곡물을 갖다가 생산하는데 농기계가 같이 그렇죠.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곡물이 상승하는데 농기계까지 수급이 쏠려서 농기계 전문 업체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그러게요. 조금 연관된 조금만 기업까지 있어도. 상승하는 네.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를 이제 들여다보면 오늘 이제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러시아군이 이제 멜리토폴시라는 그 우크라이나 도시를 점령을 했는데 네. 이 러시아 군들이 농기계를 판매하는 그 이제 그쪽 그 상점에 들어갔대요. 판매점에 들어가 가지고 농기계까지 실어서 약탈해 가고 또 콤바인까지 막 몇억하는 그런 것까지 약탈해 가고 그리고 뭐 생필품까지 뭐 마트 가서 다 털어가고 러시아 군들이 뭐 방송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지금 아주 나쁜 민간인 학살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고요. 원래 이제 그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전쟁이라는 게 최소한의 그 전쟁 양국이 하게 되면 이제 전쟁 군수라든지
군 관련한 그런 쪽을 공격한다든지 그게 협정이 있습니다. 그 네. 제네바 협정에 절대 민간인은 이제 그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부분이 지켜져야 되는데 러시아군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고 러시아군도 뭐 그러고 싶었겠어요. 지시 내려오니까 이제 따르는데 이제 그런 이제 또 이면에는 그런 좀 참 안타까운 이런 면이 좀 풀어지고 있다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농기계 관련주까지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아시아텍이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아시아텍. 네. 아시아텍도 오늘 보면은 뭐 거래량이 진짜 뭐 역대급이네요. 와, 어마어마하게 거래량이 그러게요. 터져가지고 오늘 이제 이렇게 급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이제 이것도 농기계 관련주다 보니까 뭐 전쟁 관련해서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네. 농기계 관련주가 또 요 전에도 저번 주에도 다 상승이 있었고요. 또 그 전에 한 또 2주 전에 또 이렇게 상승이 있고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올라오는 전쟁 관련 수혜주로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오늘 거래량 보시면은 2,900만 주, 3,000만 주가 터졌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뭐 역대급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전주 22일 날 580만 주 터졌고 그 전주에 15, 18, 19를 전후해서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터졌고요. 이때도 아마 이 농기계 관련주가 뉴스 관련해서 한번 나오면서 곡물가 원자재 상승하면서 같이 동반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일주일 사이에 개인들이 많이 수급을 좀 담아줬고요. 외인과 기관들은 좀 파는 형국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런 상승을 관련주로서 올라가지 않았나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회사를 보시면은 이제 재무제표하고 재무 비율을 좀 봐야 되는데 먼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재무 비율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회사가 유동 비율은 176%. 보시면 이제 200%에 가까우면 상당히 유동 비율이 가장 이상적이고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부채 비율은 상당히 그래도 또 유동 비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뭐 당자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장성 비율을 갖다 종합 평가해 보니까 별 5개에서 평점 별 5개를 받은 기업이에요. 네네. 그만큼 재무 구조가 탄탄하고 여러 부분이 안정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은요, 이 회사 매출이 괜찮습니다. 19년, 20년은 꾸준한데 작년에 좀 전년 동기 비해서 좀 매출이 21년 매출이 좀 줄긴 했는데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하는 이런 모습하고 당기순이익도 뭐 이제 큰 금액은 아니지만 흑자 전환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재무 비율도 상당히 탄탄하면서 이렇게 이제 전쟁 러우 관련해서 수혜주로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나. 또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재무나 매출적인 부분에서 양호하다 보니까 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있고 이런 부분은 오늘 너무 거래량과 급상승했기 때문에 내일 또 개파락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요. 뭐 또 눌렸다가 재차 상승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호는 또 제가 보면서 유심 있게 보면서 또 신호를 드려서 같이 호흡하면 좋으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첫 번째 종목 아세아텍 살펴보셨습니다. 재무 구조도 그렇고 일단은 내일장 일단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톡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께 여쭤보면은 같이 좀 호흡을 맞춰 나가신다고 하니까요. 이쪽에 나와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읽으셔서 입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한제당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제 곡물 가격 상승의 급등세에 나타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마무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제당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29.78% 상승을 해주면서 역시나 5,000원 선 위로 올라와 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5,360원에 종가를 만들어냈네요. 대한제당도 굉장히 또 잘 갑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네. 대한제강도 뭐 마찬가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원자재 곡물가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 세계 생산량의 거의 반 이상 차지하는 품목들이 많은데 최근에 밀이 한 20%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리가 30% 오르는
많이 이런 올랐네요. 부분까지 올랐는데 거기다 문제는 생산량은 50%. 이러니까 수요 측은 그러게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턱없이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러게요. 가격도 오르고 이제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생기다 보니까 네. 이런 이제 제당 사료, 음식료를 이제 생산하는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인데요. 죄송합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대한제당인데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 소비자가에 또 반영이 되다 보니까 판매가는 또 실적으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한가를 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차트도 한번 보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대한제당. 대한제당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대한제당이 최근에 이렇게 차트 보시면 지금 뭐 언제죠? 4월 13일을 기점으로 해서 4월 18일 날부터 3,000원대 주가가 5,360원까지 뛰는 최근에 너무 급등을 해버렸어요. 요 종목들도.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제 증권거래소에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돼가지고 26일부터 이제 3거래일간 30분마다가 매매가 되는 요런 이제 매매 방식을 갖다 적용한다고 이제 공시가 떠가지고 네.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지난달 29일 날 이게 해제되면서 풀리면서 약간 이제 29일 날 좀 눌러줬다가 보시면은 26, 27, 28, 29일 요때 이제 보시면은 이제 단기 과열 종목 지정돼서 거래가 30분마다 이어지다 보니까 좀 이제 상승했다가 다시 눌러주는 이런 상황을 보였다가 요게 이제 단기 과열 종목에서 풀리면서 오늘 재차 급상승하는 거래량도 상당히 나왔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요새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원자재가 지금 대세가 아닌가. 뭐 추세는 그쵸. 지금 상황에서는 참 이런 종목들 특히 이제 저번 달에 제가 에너지 관련주에서 또 수익을 좀 꽤 많이 받기는 받는데요. 네. 또 이런 종목들도 이제 찾아낸다는 게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또 집중해서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여기서도 또 이제 뭐 어떤 재무제표라든지 기술적 분석을 다 또 봐야 돼요. 뭐 모든 종목이 그쵸. 100종목에 100종목 다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또 잘못 선택하면 또 며칠 또 길게 또 물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네. 종목도 제가 잘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께 신호를 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수급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5월 1일 날 거래량이 4,300만 주가 어마어마하게 터졌네요. 그러네요. 최근에 와서 외인보단 개인이 더 수급에 좀 들어온 부분이 있고요. 특히 15일, 18일부터 이렇게 거래량이 상당히 터졌다가 단기 과열 종목 공시되면서 요 3일간은 거래량이 좀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 또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니까 재차 또 좀 빠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또 급상승하는 그만큼 지금 수급이나 이렇게 좀 테마라 이렇게 이 투자자들이라든지 쏠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좀 관련주하고 이렇게 좀 순환매에 의해서 돌다 보니까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이 좀 급부상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기업 분석을 보면은 이 회사도 이제 재무제표 좀 보여주겠습니다. 매출액이 좋습니다. 꾸준히 1조 2천억을 유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꾸준하고요. 네.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좋고요. 근데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회사 재무 비율인데 보시면 이제 유동 비율이 135%, 부채 비율이 이제 131%긴 하나 전반적인 이제 이런 뭐 성장성 비율이라든지 수익성 비율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설명드릴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오늘 분석과 평가를 해보니까 별 5개에서 잠깐만요. 네. 이게 대한제당이죠. 네. 네. 별 2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피에 상장이 되고 상당히 이제 중견기업 이삭되는 기업인데 재무 비율은 이제 중간에서 조금 떨어지는 유동 비율보다 이제 부채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체크를 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서 지금 상당히 이제 과열 종목이었고 지금 오늘 또 급상승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과열 풀렸고 오늘 상승했는데 내일은 또 좀 며칠간 또 눌려지고 물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지켜보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한제당도 살펴봐 주셨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급상승이 나왔는데 내일장에서는 좀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일단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혼자 좀 고민은 하지 마시고 톡방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또 매수 타이밍 이런 것들 여쭤보시고 또 같이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이버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인수위에 이제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하겠다라는 소식이 또 나오게 되면서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오늘 종가 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파이버프로 13.84% 상승을 했고요. 오늘 5,43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인수위 관련해서 또 자율주행 아까도 몇 종목 살펴봤는데 파이버프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파이버프로도 이제 뭐 코스닥에 상장된 광계측 기계 및 방산 분야 전문 업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도 신정부에 발표한 그 UAM 도심 항공교통 네, 관련한 이제 참여하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이 신정부가 이런 이제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말씀드린 대로 UAM 도심 항공교통까지 9천조 시장을 선점하고 적극적인 육성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 네. 그리고 파이어프로도 이 분야에 관련된 업체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의 이런 정책 부분이 투심에 작용을 해서 주가 상승을 이끌어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회사도 차트를 한번 보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버프로. 네, 파이버프로입니다. 네, 파이버프로. 오늘 상당히 진짜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급상승했네요. 요거 저번 주에도 요 부분이 계속 언급이 됐거든요. 정부 정책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단 이평선을 딛고 일어서서 올라가는.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 목금 때 상승했다 금요일 날 살짝 물려줬는데 오늘 재차 상승하는 거래량이 또 오늘 또 들어오면서 최근에 와서는 좀 행보 구간을 좀 거치긴 했는데 26일부터 이렇게 급상승하는 좀 모습을 좀 상당히 보였네요. 네. 3,000원대 주가가 5,430원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전쟁 관련주, 정부 정책 관련주 이런 관련주를 계속 유심히 봐야 되지 않느냐. 이따가 제가 필살기 시간에 네. 요거 UAM 관련해서 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들은 계속 이렇게 좀 지금의 대세인 이런 관련주를 계속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제가 또 체크와 분석을 해서 신호를 드리고 그렇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은 거래량이 엄청 터졌네요. 3,200만 주. 오늘은 개인 외인 기관 골고루 다 매수를 해주면서 매도보다 매수가 더 들어오면서 이렇게 급상승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고요. 최근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번 주에 급상승했는데 그때도 이렇게 거래량이 상당히 들어와 줬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분석을 보면은요, 파이버프로죠. 파이버프로 같은 네. 경우는 보시면은 재무제표 보시면은 현재 매출이 뭐 아주 19년부터 크게 이렇게 뭐 급상승하는 회사는 아닌데 네. 앞으로 이제 전망이 기대되는 이런 이제 정부 정책하고 갔을 때 실적과 매출이 받쳐들면서 우상향한다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실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실적 부분이 반영됐다기보다는 그렇죠.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풀어가면서 변화될 것인가는 지켜봐야 되면서 이제 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매출과 실적이 따라줘야 된다. 제가 시황에서도 한 줄평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외적인 악재에다가 지금 실적이 지금 안 좋게 네, 나오니까 네. 미증시도 힘을 못 쓰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이런 기대감도 실적이 계속 연장선에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것도 이제 기대감이 조금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 회사의 이제 실적 기대감도 좀 이어져야 되지 않고 실적이 실제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물론 매출 비해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매출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앞으로 기대감만 반영되지 않고 실적이 따라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재무 비율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유동 비율이 높고 부채 비율이 낮다 보니까 이 회사의 이제 재무 비율 구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탄탄하다. 이런 바탕하에 정부 정책과 맞물려 갖고 매출과 실적만 좀 보여준다면은 앞으로 향후 계속 2030년까지 이 정책이 이어지니까 시장도 뭐 9천조 시장이니까요. 네. 기대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파이버 프로 일단은 기대감으로 오늘도 역시나 상승세를 가져가긴 했는데 실적이 좀 받쳐줘야 더 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일단은 2030년까지 이제 완전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9,000조 시장 어마어마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열려 있는 상황이니까요.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조 동아원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악화에 이제 곡물 사료 관련주로 또 묶이게 되면서 거래량이 오늘 또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마무리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조 동아원은 오늘 역시 10% 오름세 기록을 했습니다. 12.11% 빨간불 켜냈고요. 2,000원 선 위로 올라와 주면서 2,315원에 일단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4조 동아원은 이제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이고요. 제분 사업을 하는 그런 전문 업체입니다. 네. 뭐 마찬가지로 이제 밀 관련 수입을 많이 해서 밀로 주로 이렇게 제분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밀하고 좀 관련 게 이제 아주 그냥 네. 그 연관성이 크다고 볼 수 네. 있죠. 근데 네. 중요한 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밀 생산도 문제인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말씀 전에도 한번 드렸지만 기후 이상으로 맞아요. 기후 변화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커피 생산도 좀 안 돼 가지고 그렇죠. 문제가 많고 또 인도네시아 그 팜 사건도 네.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네. 대체제를 찾다 보니까 이제 팜유를 찾는데 인도네시아 국내 그 이제 유통 과정에서 이제 가격이 급등하니까 국내 가격을 이제 잡으려고 네. 정부가 수출 중단하고 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팜유를 대체제로 찾는데 앓기 지금 받기 어려운 지경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뭐 이 원자재 공급 수급 관련해서 몸살을 앓고 있고 또 아프리카 네. 같이 이제 빈민 국가들은 더 어려운 그러게요. 더 비싸게 사고 더 지금 먹거리가 부족한 이게 참 모든 게 전쟁 푸틴이 지금 버튼 한번 잘 누른 관계로 이런 네. 전 세계 이게 또 증시까지 영향이 돼서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관련주니까 올라가는데 관련주만 올라가지 기타 또 이제 전반적인 증시는 좀 침체되고 네네.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고 좀 볼 수는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조동아원이죠. 네, 4조 사조 동아원 동아원. 보겠습니다. 네. 요것도 최근 보시면은 이제 2월 20일 날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때쯤부터 이제 어떠한 좀 차트가 좀 움직이는 모습이 좀 보였어요. 저점을 좀 이렇게 연결해서 그래도 약하지만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 4월 중순 이후에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전쟁이 이제 격화되면서 생산량, 공급량 차질 문제 때문에 지금 모든 원자재 관련 차트가 좀 비슷한 그러게요.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번 주 같은 경우 27일에는 거의 뭐 2,700원까지 최고점을 찍었다가 조금 네. 이제 눌렸다가 저번 주에 조금 내려왔다가 눌렀다가 재차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저번 주에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좀 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투자자 좀 공급 보시면 이제 저번 주에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개인도 많이 담아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전에도 거래량이 뭐 계속 전쟁 이후에 이렇게 이제 관련주 곡물 원자재 관련주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이제 단적인 이제 모습을 거래량을 통해서 보서 알 수 있는데요. 네. 오늘도 9,400만 주가 터지면서 개인들은 좀 팔았지만 외인과 기관이 담아주면서 상당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네. 이거 재무제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뭐 코스피에 상장되고 중견 뭐 오래된 사조 동아원 기업인데 매출액도 4천억대로 꾸준합니다. 예, 상당히 매출액이 있고 영업이익도 뭐 거의 괜찮은 선을 유지하고 있고 전년 동기 비해서 또 오히려 늘어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당기순이익도 전년 대비해서는 조금 줄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탄탄한 회사다 보니까 보시면은 왜 탄탄하냐면 유동 비율 이 회사는 죄송합니다. 부채가 좀 많네요. 부채 비율이 좀 높고 유동 비율이 낮아서 보시면은 사조동아원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 수치를 순간 잘못 봤는데 네. 요거 이제 증권가에서 이 회사 재무 비율 평가를 했을 때 별 하나로 재무 비율 구조는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네. 그러면서 계속 지금 우상향 단계에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향후 이제 실적도 또 계속 따라와 줘야 되겠고요. 이것도 전쟁 이 부분이 어떻게 더 악화되고 공급 부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눌러줬다가 재차 상승할 수 있고 또 눌러줬다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유심히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4조 동화원까지 살펴보셨고요. 마지막 종목 그럼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바이오톡스텍 올라와 있습니다. 아리바이오 치매 치료제 3상 진행 소식에 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종가부터 만나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 오늘 10% 넘게 역시 오름세 기록을 했습니다. 13.61% 급등세 나타냈고요. 오늘 8,85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은 바이오톡스텍, 네, 이 종목도 오늘 일단은 치매 치료제 3상 진행 소식에 또 관련주로 부각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바이오톡스텍은 이제 어떻게 바이오 전문 업체라고 그렇죠. 볼 수 있고요. 신약 개발하는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인데 네. 지금 중요한 게 치매 치료제를 2상을 끝나고 이제 3상 실험까지 지금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치매를 치료하는 그런 이제 발표된 그 이물질이 이제 뭐 두뇌에 쌓여서 그게 치매가 일으키는 이제 원인을 제공한다는 그런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네. 그 발표에 이제 좀 다른 새로운 방안으로 이제 임상 실험과 개발 신약을 갖다가 이어오면서 FDA에 또 이제 승인 관련해서 이제 2상까지 이제 승인을 받고 3상에 지금 돌입했다는 그런 부분이 이제 상당한 이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주가에 오늘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서 오늘 이제 종가의 13.61%까지 해서 8,85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네. 요게 진짜 만약에 3상 실험까지 통과해서 네. 어떤 완전한 승인을 받는다면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그러게요. 그런 가치와 기대감은 더 있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바이오 톡스텍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이오 톡스텍. 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일봉상, 주봉상 한번 볼까요? 주봉상은 보시면 2020년 11월 달을 22,350 정점을 찍고 뭐 아시겠지만 그동안 보시면은 20년까지는 그 전에 19년 뭐 18년부터 해갖고 바이오 분야 업체들이 상당히 대세였었어요. 예, 바이오가. 전반적인 바이오 업체들이 상당히 이제 상승을 하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었고요. 기대감, 여러 가지 뭐 신약 개발, 투자, 연구 그래가지고 올라왔었는데 네. 20년 11월 이후부터 바이오 업체들 차트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요때를 정점으로 해서 거의 흘러내리는 빠졌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결과물이 없고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거에 만약에 올라갔는데 실제 실적이라든지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어떤 기대감이 빠지면서 실적이 안 따라주면서 어떤 신약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바이오 업체들, 제약 업체들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예, 그래서 거의 차트가 좀 비슷합니다. 요때를 정점으로 올라왔다가 빠지는 그런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요거 이제 바이오 톡스텍은 이제 최근에 와서 이런 이제 신약, 치매 관련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좀 거래량이 요때 한번 터져가지고 상승하는 모습을 2월 달에 한번 해줬고요. 약간 박스 소강을 하다가 재차 최근에 와가지고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봉상 차트도 보면 2월 달부터는 이제 뭐 박스에 갇혀서 약간 등락을 오고 하다가 오늘 이제 그 FDA 3상 실험 발표가 있으면서 거래량이 오늘 뭐 단일 거래량은 또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그러게요. 했습니다. 네. 급상승했다가 윗골이 좀 눌러지고 이제 실현 차익 매물을 나오면서 당일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8,850원에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이제 거래량 보시면은 역대 거래량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거의 뭐 지금 보시면은 그 뭐 30배에 가까운 거래량이 터졌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보시면은 1,200만 주. 네. 평일 거래량은 뭐 보시면 27,000주, 뭐 3만 주, 8만 주 이러다가 오늘 이 이제 바이오 3상 실험 치매 관련 또 치매라는 부분이 좀 특수 분야 아닙니까? 이제 치료하기 정복하기 어려운 분야인데 네. 이런 부분이 이제 3상 실험 결과를 앞으로 지켜보면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거래량과 오늘 개인이 많이 들어와줘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네, 이렇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재무제표도 보시면은 매출액은 보시면 이제 그렇게 썩 이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은 이제 영업이익도 크지 않은데 전년 동기 비해서 이제 20년에 5억이었는데 21년에 좀 영업이익이 좋다 보니까 프로테이지는 많은데 영업이익이 큰 수치는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고 당기순이익도 전년 동기 비해서 크긴 하지만은 당기순이익은 좀 좋아졌네요. 70억 정도 좋아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바이오 업체들도 이런 이제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좀 적은 이유가 계속 연구 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이 이제 매출액에서 나온 이익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무 비율은 괜찮습니다. 여기도 죄송합니다. 이제 반대죠. 유동 비율은 낮고 부채 비율은 높은. 제가 이제 수치를 이제 반대로 순간 봤는데 네. 유동 비율에 비해서 부채 비율이 높은 이런 상황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앞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삼상 실험 결과가 좋게 나오고 네. 그게 신약 개발로 이제 이어져서 이렇게 시판이 돼서 효능이 연결되고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 봐서 그게 결과만 좋다면은 상당한 성장 가능성이, 왜냐하면 이제 주봉상 보셔도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결과로 이어진다면 우상향할 수 있는 모멘텀은 상당하고, 오늘은 이 종목도 너무 급반등했습니다. 보시면은 거래량이 뭐 기존에 없던 거래량 아닙니까? 그쵸. 너무 터졌기 때문에 내일은 분명히 여기서 재차 상승하는 확률보다는 개파락해서 뭐 움직이는 모습도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앞으로 이제 기대감은 좀 있고 상승 모멘텀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바이오톡 스택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일단 내일장 흐름들까지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넘어가기 전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만 또 알려드리고 갈게요.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들고 오셔서 촬영을 해주시면은 그 핸드폰 카메라에 링크가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윤겸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매일매일 종목에 대한 신호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 3월, 4월 굉장히 어려운 장이었는데 저희 톡방에서는 수익률 무려 320% 가까이 가지고 간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좀 매일매일 수익률 올려가시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이 QR코드 빨리 읽으셔서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주시강 필살기 코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또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먼저 자막을 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 UAM 관련주 보시네요. 굉장히 또 시장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오늘 종목 클래스에서도 살펴봤는데 어떻게 보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뭐 오늘 UAM 도심항공 관련해서 이제 종목 클래스에서도 몇 종목을 또 언급을 드렸고요. 그렇죠. 네. 기본 설명을 드렸는데, 정부 이제 신사업 9천조 시장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많은 지원과 세제 혜택이라든지 연구 개발을 지원할 거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건 단지 이제 그 도심항공 관련만 되는 게 아니라 배터리, 모터, 그다음에 로봇, 거기다가 이제 5G까지 연관돼 있습니다. 이게 네네. 여러 이제 산업 분야가 겹쳐져 있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비행기가 이제 도심항공을 날아다니려면 그쵸, 거기에 그쵸. 관련돼서 5G도 들어가고, 네. 뭐 모터 관련 로봇, 뭐 배터리 이제 2차 전지까지 다 융합돼 있는 그런 신산업 분야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은 이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에서 그 전 세계 앞서가는 나라에 비해서 한 70%밖에 기술력이 아직은 안 된대요. 그래서 정부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네. 신산업 분야의 먹거리 산업을 이제 진출해서 빨리 이 시장을 갖다가 놓치지 말고 뒤처지지 않아야겠다 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일례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이제 얘기만 들으면 상상이 안 가실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심항공 그 이제 이동 수단이 나오게 되면은 인천공항에서 도심까지 가는데 기존에 걸리는 이제 뭐 예를 들어 1시간이 걸린다고 했을 때, 네. 요 도심항공 교통을 이용하면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답니다. 3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동 경로도 도심 빌딩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심에 들어오면 그런 빌딩을 피해서 우회해가지고 네. 안전한
공간을 찾아서 이동할 수 있는 네. 그런 교통 시스템까지 만들고 여러 가지 로드맵과 인프라를 이제 깔아가지고 요 사업을 신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예, 관련 업체들도 지원을 하고 네. 그래서 향후 요 분야가 상당히 커지고 여기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참여를 하면서 실적으로 연결되고 이제 어떠한 이제 결과물을 또 보여준다면은 차트는 분명히 이제 성장 모멘텀에 의해서 또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요 종목들 중에서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한 5개 종목을 추려 왔는데요. 네. 베셀이라든지 기산텔레콤, 네온테크, 퍼스텍, 파이브오브로 이런 이제 이외에도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퍼스텍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종목은 사실은 또 들어가서 수익도 내고 나왔던 종목이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퍼스텍 다른 기업들도 괜찮은데 재무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차트라든지 이런 실적을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종목 중에서는 퍼스텍이 좀 더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해서 앞으로 이제 퍼스텍 제가 시간 관계상 이제 차트라든지 재무 구조 다른 이제 필살기도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 여기서 이제 차트까지 말씀드리긴 좀 시간이 부족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퍼스텍을 좀 중심으로 보면서 그 밖의 종목들도 이제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저희가 제가 잘 유심 있게 보면서 신호도 드리고 정보도 드리면서 이런 이제 UAM 관련주, 요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이런 관련 테마주가 아니거든요. 네네. 계속해서 이제 물론 이제 또 어떠한 또 이 관련해서 뭐 세미나도 열고 회의도 열고 또 어떤 이벤트도 열고 네. 계속 이런 관련 산업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목들은 분명히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보여지니까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많은 관심 가지시고요. 제가 또 이런 종목에 관련해서 신호도 또 드리고 같이 호흡하면서 풀어가면 낫지 않을까 해서 필살기로 UAM 관련주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 관심 테마 UAM 관련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관련 종목들 잘 갔는데 일단 그중에서는 퍼스텍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역시 톡방에서 저희 이야기 나눠지고 있으니까 이쪽에 나와 있는 QR코드 타고 입장을 하셔서 같이 한번 또 어떤 종목들 신호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또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관심 테마는 건설이네요. 건설 또 신정부 들어서면서 건설주들도 굉장히 말 많았는데 건설은 어떻게 보실까요, 정관님? 네. 지금 이제 건설주가 이제 신정부 또 이제 그 주택 공급, 네네. 거기다가 이제 그 재건축, 그다음에 가덕도 신공항 분야가 또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신정부의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예정된 원희룡 예비 장관 분이 오늘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요. 네. 재건축 부분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겠다. 왜냐, 재건축 부분을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그 주변 지역 이제 부동산 가격이 또 이제 또 이렇게 움직이고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예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재건축 부분은 조금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하겠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가덕도 신공항, 신공항 부분은 이제 꼭 부동산이라기보다는 그쪽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항 건설이다 보니까 네. 부산, 울산 그쪽 부분에 침체되어 있는 경기를 끌어올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은 좀 신속하게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재건축이나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들이 좀 있는데요. 뭐 네. 범양건협, 부산산업, 덕신하우징, 인터지스 이런 관련주들이 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좀 그 밖에 관련주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여기서 좀 관심 있게 좀 더 보는 종목은 덕신하우징. 이 종목을 좀 더 보고 있습니다. 뭐 재무제표, 비율, 실적, 차트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래도 조금 접근하기에는 좀 투자자 입장에서 부담이 없는 그런 종목으로 좀 봤기 때문에 덕신하우징을 추천해 드리고요. 여기 제가 오늘 관련 가져온 이런 네 종목도 좀 유심히 보시고 저도 또 면밀히 또 분석을 할 거고요. 또 그 밖의 종목도 숨어 있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제가 또 찾아서 여러분께 또 신호도 드리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그 건설주들이 한번 또 움직일 때가 왔습니다. 네. 정부가 출범을 하고 그렇죠. 또 이제 신정부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 분명히 이제 그 주택 공급, 부동산 안정 하기 위해서 정부가 또 정책에 또
힘을 쏟을 거기 때문에 그런 관련 건설이 또 많이 침체돼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건설 관련 이런 이제 가덕도라든지 재건축 이런 관련주들을 좀 유심 있게 보면서 분명히 순환하다 보니까 때는 오거든요. 그렇죠. 그때 또 제가 잘 분석해서 말씀드리고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신정부 재건축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또 건설주들도 눈여겨보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종목에 대해서는 또 톡방에서 신호가 나갈 예정이니까 톡방 들어오셔서 또 같이 신호 받아가시고 수익률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다음 테마 있는지 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주산업이 올라와 있네요. 네, 우주산업 어떤 종목 보시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연일 새 정부, 신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네. 어떠한 이제 새로운 정책 그리고 이제 미래 산업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먹거리 산업 우리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가지고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네. 신정부의 과제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그 우주 산업을 갖다 새 정부의 또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우주로 네.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또 여러 가지를 많이 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렇죠. 그런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또 이제 그 안철수 위원장이 또 방문을 했어요. 이 이제 우주산업 관련 업체들을 네. 방문해서 이제 발표도 하고 앞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을 하겠다.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이제 언론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우주산업 관련주들을 많이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 관련주로 인텔리안 테크, 한국항공우주, 세트레가이, 제노코 이런 종목들을 좀 유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추려서 가져 나왔고요. 저는 여기 종목들 다 좋고 앞으로 또 가능성이 있는데 네. 특히 저는 항공우주를 좀 더 유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종목들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타점들을 잘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런 우주산업 관련주들도 앞으로 성장 모멘텀과 기회가 오는 시기가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면서 또 저랑 호흡하시면서 관심 종목으로 담아 놓으셨다가 접근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필살기 관심 테마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신정부 먹거리로 또 우주산업 봐주셨습니다. 종목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면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주산업 또 어떤 종목들 가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중에서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보시는 종목 궁금하시다면 역시나 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테마가 또 있을까요? 패션이 있네요, 전문가님. 네. 패션. 요거는 이제 정부 정책 관련주는 아닌데 네.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값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면화값, 면화가 이제 의류를 만드는 원재료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 면화값이 또 그 상당히 올랐다고 합니다. 네. 이제 미 선물 거래소에서도 많이 이제 상승을 했고 또 이제 면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생산이 이제 다 이제 그 농지에서 이것도 생산을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얘기 드렸지만 이제 세계 기후 변화 이런 네.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생산량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값 상승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이 면화를 원자재로 해서 만든 패션 의류 업체들이 가을 겨울 나올 상품들은 벌써 이제 인상 가격에 반영을 했다고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면 이 관련주들도 아마 소비자가가 올라가면서 기업 매출 실적이 올라가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고 재무 또 구조가 개선이 되고 네.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관련주들도 또 이렇게 틈새 시장이라고 보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기사를 체크하다가 패션 관련주를 좀 가져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네. 한세 실업을 좀 저는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런 제가 관련주 올려놓은 걸 좀 유심히 체크를 해보시면서 한세 실업을 좀 유심히 보면서 대응하시면서 관심 종목으로 담아 놓으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패션 그중에서도 한세 실업 봐주셨습니다. 그럼 이러한 종목들 궁금하시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찍으신 후에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바로 다음 코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종목 3당부터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국보입니다. 매수가 1,340원이고요. 비중은 20% 갖고 계시네요. 이 종목 한번 종가 상황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보 오늘은 3% 하락을 했습니다. 3.02% 떨어졌고요. 1,285원에 마무리가 됐네요. 일단은 손해를 좀 보고 계신데 국보 한번 전략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국보. 이게 이제 코스닥에 상장이 된 항만화역과 연관된 이제 육송, 뭐 철도운송, 이렇게 물류, 인프라 전문 네.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상해가 이제 봉쇄되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코로나 확대 때문에 그쵸? 이렇게 지금 물류 대란, 공급 대란이 난리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거 관련한 그 물류 업체들이 최근에 또 빚을 많이 발했어요. 네네. 많이 또 이제 상승을 하고 그쵸, 네. 관련주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제가 제 그 톡방에 이 종목이 올라와서 제가 이제 종목을 이제 진단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네. 이 국보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을 못하고 오히려 하락했어요. 보시면은 차트를 한번 좀 빨리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국보. 국보 보시면 이렇게 차트가 최근에 뭐 2021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계속 흘러내렸는데 특히 일봉상 봐도 최근에 이렇게 등락을 오면서 흘러내리는 그러면서 이제 그 최근에 상해가 이렇게 그 봉쇄되는 기간에도 그다지 힘을 못 쓰는 다른 이제 그 물류 관련들은 상당히 상승하고 반등하는 모습 보이는데 요때 한번 상승을 했네요. 3월 15일 날 한번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그런 봉쇄 관련해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분석을 해 보면은 네. 재무제표에 보면은 보십시오. 계속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지속하고 있어요. 네. 보시다 보면은 매출액은 뭐 그런 대로 조금 뭐 나쁘지 않게 늘어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회사의 실제 알맹이는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좀 받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주주한테 뭐 배당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계속 적자만 유지하다 보면 그게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에 이제 그 이 상해 봉쇄로 해서 물류 대란 났을 때 물류업체들이 상승하는 모습에 비했을 때 이 기업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실적이 안 따라주니까 네. 이렇게 좀 수혜를 이런 좋은 기회에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도 계속 하락하는 네.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는 그다지 큰 기대하지 마시고 차라리 종목을 갈아타는 그런 모습이 낫지 않을까 해서 네. 이렇게 말씀을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국보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일단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문가님과는 인사 여기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전문가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저희 윤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방법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알려드릴게요.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을 하신 다음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윤겸이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됩니다. 저희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주시면서 종목 신호 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3월, 4월에만 저희 320% 수익률 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입장하셔서 내일장부터 한번 들어오셔서 신호 받아가시면서 수익률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 바로 입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2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